이번에는 처음으로 좀 한국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채널은 미국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요새 또 한국에 워낙 큰 뉴스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중에서는 한국의 현재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올림픽 공원에 우리나라 이제 주로 20, 30대 사람들이 이번에 발생한 이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해서 며칠째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 30대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수련 마치자마자 거의 빨리 개원을 했기 때문에 20, 30대 후배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럴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직원들은 20, 30대 직원들이 많았지만 뭐 개원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 20, 30대 직원들하고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걸 할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오기로 하고 나서 이제 병원을 정리를 하고 잠깐 폐의로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좀 큰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20, 30대의 다른 의사들하고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1년 남짓 정도. 그때 이제 그 의사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 현재 대한민국의 20, 30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사실 뭐 그냥 뉴스나 이런 걸로만 접하고 20, 30대는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좀 직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 20, 30대들은 우리 세대랑 비교하면은 좀 더 실용적이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뭔가 이렇게 구호나 막 이상적인 이념이나 이런 거보다는 절대 실용적인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약간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이제 저보다 좀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대학생 때 막 이론적인 거, 이념적인 거 이런 거 토론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사실 그런 게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좀 더 그냥 현실적으로 즐겁게 이런 분위기였다면 진짜 이제 20, 30대 애들은 아주 현실적이야. 이거는 뭐 특징인 거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지금 당장 진짜 가능한 게 뭔지, 내 생활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지. 이렇게 뭐 세계 평화 이런 구호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자기 권리에 굉장히 민감해. 예를 들면 또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약간 이제 뭐 직장에서 일을 하면 하다 보면 그냥 분위기상 좀 오버타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약간 이제 하는 게 뭔가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 친구들은 굉장히 그런 것이 정확합니다. 뭔가 보상,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그런 걸 하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원래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정도 오버타임 그냥 해. 이런 거는 안 먹혀요. 그 몇 년 전에 그 레지던트 의사 파업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마 우리 세대였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텐데 이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내 권리 침해당한 걸 못 참고 행동으로 진짜 옮기는 거예요. 그 진짜 행동력도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뭐 개원한다거나 뭐 사업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 세대보다 좀 더 과감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 면이 좀 보였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뭐 기존 세대가 볼 때는 좀 얘네 너무 이기적이야. 헌신할 줄 몰라. 뭐 너무 그냥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막 개겨 좀. 좀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 이제 제 위에 계셨던 그런 저보다 나이 많은 원장님들도 그랬어요. 요새 애들은 힘들어. 안 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위도 이런 2030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알고 보면은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권리가 침해당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절대 못 참는 거지. 못 참고 우리 같으면 또 어떻게 이제 화가 나도 그냥 적당히 이런 게 미덕이었다면은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거예요. 나 이건 못 참아. 누가 이렇게 리더가 이끌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앞으로 2030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끌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전국적인 선거에서 투표 용지가 모자라서 선거를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분명해요.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또 화가 나서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저는 아직도 한국이 좀 다이나믹하고 특히 이제 우리보다 아래 세대들은
또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인분들을 만나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계신 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면은 도리어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더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은 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은 자기가 딱 이민을 떠날 때의 그 상태에서 멈춥니다. 그냥 한국은 계속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이미지는 그 옛날 미국으로 건너올 때 그 한국의 모습이 그대로인 거야. 근데 이제 막상 젊은 한국 사람들이 일로 새로 와서 만나보면은 얘는 왜 이러지? 이거 한국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지. 아마 이분들은 지금 한국 2030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아마 기절할 겁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또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제가 경험해본 우리나라 2030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2030을 다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2030이라고 다 비슷하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도 많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고, 이 한국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대해서 좀 잘 수습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이만.